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알트소프트의 신동 딜러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제 화공학회에 나와서 이제 CFD를 활용한 수소가스 전환 반응, 수소가스 전환 반응의 분리막 반응기 모델링 및 운전 조건과 형상에 따른 영향 해석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알트소프트에서는 이제 콘솔에 대해서 디스트리뷰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사용할 그런 프로그램은 이제 콘솔 멀티피식스에 대한 그런 이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이제 다뤄볼까 하다가 최근에 이제 수소에 대한 굉장히 많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연구 동향도 이 수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산하고 어떻게 또 개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부분을 좀 서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많이 서칭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바이오매스를 통한 수소 생산이나 또는 이제 전기화학적인 그런 수소 생산, 또 리파이먼트 공정으로 인한 그런 수소 생산도 가능하지만 이제 IGCC 공정을 통해서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공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IGCC 공정을 통해서 수소 생산하는 공정을 간단하게 도식화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저희가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석탄과 이제 산소와 스팀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가시피케이션 공정을 거치게 되면서 일종의 이제 쓰레기 같은 그런 슬러그들이 배출이 되게 되겠고, 이제 석탄은 굉장히 CO가 대부분인 그런 스팀으로 이제 변환하게 됩니다. 이 CO가 이제 주로 이제 생산된 스트림을 다시 스팀과 함께 이제 반응을 시키게 되면요, 전환 반응과 또 이제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일부는 수소로 또 일부는 이산화탄소로 이제 생산돼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이 공정은 이제 에너지 생산 그런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공정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서는 이 수소 생산에 대한 그런 부분과 이산화탄소의 그런 분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더 큰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반응은 워터 가스 시프트 리액션이 되겠는데요. 리액션에 대한 반응식은 아래요.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그런 수소가스 전환 반응으로 이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반응은 이제 일산화탄소와 이제 물이 스팀이 반응을 해갖고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반응으로서 평형 반응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연력학적인 그런 평형을 고려해갖고 다음과 같은 그런 평형 상수를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무조건 이제 반응을 이제 높이는 그런 부분에서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이 평형 상수 때문일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이제 이퀄리브럼 컨버전은 이 온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퀄리브럼 컨버전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수소가스 전환 반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열이 심한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제 두 가지 그런 반응기로 나눠가지고 이제 반응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HTS 부분에서는 이제 300도하고 400도 사이에서 보통 이제 오퍼레이션이 되는데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온도를 제어하려고 하더라도 온도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H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온도에서 반응을 하는 만큼 초반부에 반응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갈 수 있어갖고 전환율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반면에 점점 반응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한계점에 부딪혀서 더 이상 반응 속도도 빠르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이제 반응기가 운영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전환율을 가지게 되면요, 요 시점에서 이제 중간에 HTS와 LTS 사이의 그런 열변기 같은 걸 통해서 온도를 좀 낮춘 다음에 LTS에서 낮은 온도에 대한 그런 반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과정을 나눠가지고 그동안 기존에 있던 공정들은 이제 반응을 이제 최대한 전환율을 끌어올려갖고 이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공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세퍼레이터 부분에서 보통 이제 어떤 산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공정들을 사용해서 수소를 이제 따로 제거하는 그런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수소의 그런 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낮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공정에서 생산하는 그런 세퍼레이터로 해갖고 수소
수소를 분리했을 때 이 순도가 낮은 문제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연료전지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기에 이제 적합하지 않은 그런 수소의 함량을 가지는 경우 간혹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그런 비용 자체가 굉장히 이제 비싸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론적으로 요 그 반응기에 대해서 반응기를 이제 두 개를 설치해야 하는 그런 어떤 코스트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요 세퍼레이터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법들의 그런 공정 개발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시도되고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로서 요 멤브레인 리액터가 이제 많이 이제 그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멤브레인 리액터는 기존의 이제 HTS와 LTS 세퍼레이터로 나눠져 있는 공정을 거의 하나로 바꿔서 이제 멤브레인 시프트 리액터로 이제 변환해갖고 그 일산화탄소하고 스팀을 반응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나가는 스트림으로는 이제 그 CO2가 이제 굉장히 많은 함량을 가지도록 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퍼미에이트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그 기체는 수소가 선택적으로 이제 추가되는 그런 그 공정을 많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공정에서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팔라딘 베이스의 그 멤브레인을 사용해야만 수소가 선택적인 투과가 가능한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공정의 코스트가 굉장히 좀 비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루어지는 연구들은 이런 그 반응기의 여러 가지 디자인 파라미터를 조정해갖고 좀 더 효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 이제 그 반응기를 설계할 때 그 여러 가지 그 설계 여건들을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온도, 압력, 또 이제 그 SC 레이오 그렇게 레이저 같은 것들을 좀 더 고려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플로우 레이트를 조절해갖고 이제 반응기에 대한 어떤 성능을 좀 더 늘려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아마 이제 결론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반응기 이제 구조를 어떻게 변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도 아마 이제 많은 논문을 통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존에 있는 반응기들은 이제 1차원 모델링으로 이제 주로 반응을 모델링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어떤 반응기의 성능을 연구하고 이제 경향을 분석하기에 가장 그런 좋은 방법이고 굉장히 간단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1차원 모델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지만 최근에서 이 멤브레인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멤브레인 그 막을 기준으로 해갖고 액시얼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어떤 2차원에 대한 효과들을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원으로 모델링을 하는 데는 이제 경향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서는 이제 2차원이나 3차원 모델링들을 많이 선호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연구를 하기 위해 보통 상용 툴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제 차원에 대한 모델링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컨트롤 멀티피직스를 사용해서 이런 간단한 반응기에 대해서 좀 먼저 모델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는 이제 그 체인의 2015년 논문을 좀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형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반응식 또는 그거에 대한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참고하여갖고 저희가 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반응기는 이제 그 가장 간단한 원통형 반응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내부에 이 부분이 이제 가운데로 흐르는 부분이 리액턴트 부분인데 리액턴트 그 부분 중에서도 바로 이 지금 주황색 빛깔을 지금 내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실제 그 파티클들이 이제 채워져서 반응을 하는 그런 이제 포러스 미디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막 그 주변을 해갖고 이제 팔라딘 베이스의 멤브레인을 설치를 해갖고 이제 이쪽으로 수소가 선택적으로 투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 고려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바깥쪽은 이제 퍼미트 사이드인데요. 이제 수소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사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대체로 이제 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10mm, 10mm 정도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체 외관의 이제 그 직경은 30mm 정도로 저희가 이제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응기 사이즈는 길이는 전체 이제 150mm 정도로 이제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반응기에 대해서 그 수식을 세우고자 할 때 고려했던 거는 지금
나비어 스톡스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유동을 먼저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프리 영역에 대해서는 나비어 스톡스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그 해석을 하고요. 이제 그 촉매가 채워져 있는 포러스 미디어 쪽에서는 이제 브링크만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엡실론과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퍼미어빌리티 그런 팩터들을 고려해갖고 내부에서 압력 손실에 대한 그런 영향도 함께 이제 고려해서 유동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농도에 대한 그런 해석도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농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CO나 H2O 또는 이제 CO나 H2O나 H2나 또는 그 CO2 같은 그런 물질들이 서로 조성비에 따라서 그 내부의 밀도나 이제 그런 특성들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매스 밸런스를 다음과 같은 그런 수식을 사용해서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이때 디퓨전 모델은 맥스웰 스테판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그런 농도 간의 그런 그 성분들 간의 그런 디퓨전들을 좀 더 상세하게 고려해서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여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 유체에 대한 해석만 거의 주로 이제 기존에 있는 농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여기서 이제 그 농도, 그러니까 어떤 유체에 대한 그런 열전화뿐만이 아니라 솔리드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갖고 그 파티클 입자가 갖는 그런 캐패시티까지 같이 고려해서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퍼미엔트 사이드인데요. 이 퍼미엔트 사이드는 따로 이제 그 어떤 촉매나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멘텀 밸런스를 세울 때도 그냥 나비어 스톡스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매스 밸런스도 이제 맥스웰 스테판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였고요. 열전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류에 대한 열전압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키네틱스 부분인데요. 저희가 키네틱스에서 참고하는 부분은 이제 HTS 반응기에 대해서 그 이제 철촉매를 사용했을 때 그 사용한 그런 어떤 반응식을 저희가 이제 참고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런 반응식들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먼저는 이 F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변수인데 이 F프레스는 이제 그 고압 상태에서 이제 가동되는 HTS의 경우에 압력에 대한 영향을 보정하기 위한 그런 팩터를 더 고려하신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K 이퀄리브리엄 아까 보셨던 그 평형상수 값인데 이 평형상수 값은 이제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문헌에 알려져 있는 그런 값들을 사용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멤브레인 쪽으로 이제 선택적인 추가 정도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런 플러스식들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했는데요. 이 플러스식은 이제 온도에 대한 영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온도에 대한 영향성을 아리니우스 익스프레션 형태로 저희가 치환을 해갖고 이제 고려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이제 변할 때 그 온도에 따라서 좀 더 플러스가 많이 되고 적게 되는 것들을 이제 고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소의 분압차에 대한 그런 펑션으로 이제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시버트 로우로 알려져 있는 그런 수식을 사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델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진행했는데 이제 모델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진행할 때 그 따로 멤브레인에 대한 그런 어떤 실험 논문들을 저희가 찾지 못한 관계로 기존에 이제 그 전통 이제 반응기 내에서의 진행된 어떤 그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갖고 반응 속도에 대한 것을 1차원 형태로 해갖고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반응기를 비교했을 때 400켈빈 이상에서 400도씨 이상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경향이 잘 맞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저온에서는 저희가 따로 오퍼레이션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400켈빈 이상에서의 이 결과들이 굉장히 매우 잘 맞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델의 합리성, 그러니까 모델 그 반응 속도가 이제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잘 맞는 그런 반응 속도시인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대로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석할 때 이제 컴솔에서는 FEM 방식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메쉬 작업을 통해서 여러 개의 그런 지배 방정식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눠서 분할 해석을 하도록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가운데는 정렬 메쉬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자유 메쉬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메쉬 작업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이때 이제 메쉬는 한 120만 개, 130만 개 정도로 이제 나타났고요. 또 이제 이거의 계산할 때 이제 컴퓨터 리소스는 한 90GB 정도 저희가 소모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모델링을 진행할 때 저희가 사용한 파라미터인데요. 이거는 아까 이제 보셨던 그런 체인의 그런 논문에서 많이 발췌를 해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저희가 기본 이제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해석을 진행해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일산화탄소의 이제 그 몰라 프랙션을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오다가 중간에 반응을 해갖고 점차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온도의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그 퍼미에이트 사이드에 대한 그 온도의 영향성 때문에 점차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영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쪽에서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서 수소의 함량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높아진 수소의 함량이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이 외부의 온도 상승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해서 이쪽 부분이 온도가 다른 퍼미에이트 사이드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지는 것도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수소의 몰라 프랙션을 보게 되면은 이쪽 부분은 높아지다가 점차 이제 외부로 이제 빠져나가지기 때문에 수소의 함량이 점점 줄어들고요. 그 수소가스 전환 반응의 이제 그 반응식을 생각해 봤을 때 수소의 함량이 줄어들수록 그 점차 반응이 오른쪽 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멤브레인 그 표면에서의 온도나 플럭스 형태로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요. 그 이제 그 하이드로젠의 플럭스는 처음에 그 굉장히 고점을 찍다가 농도가 이제 분압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점차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반응물의 온도 같은 것들도 초반에 굉장히 높아지다가 점차 이제 열교환이 되면서 떨어지는 경향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베이스 케이스로 바탕을 해갖고 그 여러 가지 오퍼레이팅 컨디션이나 형상에 대한 영향들을 고려해갖고 저희가 이제 그 해석을 진행했고요. 이때 저희는 그 일산화탄소의 전환율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이제 수소의 제거율, 그러니까 이제 수소가 얼마나 퍼미트 사이드로 이제 그 가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보고 저 두 가지를 위주로 많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온도에 대한 영향성을 저희가 비교해 보았는데요. 온도가 이제 400도씨부터 550도씨까지 변할 때 온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이제 그 CO2의 전환율과 그다음에 수소의 제거율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 온도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온도가 높으면은 물론 반응 속도도 빨라지고 그 좀 더 전환도 이제 물론 이제 그 이퀄리브럼 컨버전은 점차 떨어질 수가 있지만 그 주어진 반응이 내에서의 전환율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온도가 700도씨를 넘어서까지 이제 오퍼레이팅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반응이 설계하는 입장에서 촉매가 이제 버틸 수 있는 한계치가 이제 맞는지 아닌지를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너무 고온에서 오퍼레이팅을 하게 되면은 반응기 설계 비용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온도에 대한 영향들을 고려했을 때 500도씨 이하에서 보통 이제 오퍼레이팅 이제 많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은 이제 일산탄소의 그런 몰라 프랙션인데요. 이제 온도가 높으면은 초반부에서 반응이 거의 대부분이 진행되고 그 점차 그 뒤에는 그 수소의 초과에 의해서 반응이 점차 조금씩 더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반응기 전체의 사이즈를 이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오퍼레이팅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닌 것을 어느 정도 결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C 레이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비교해 봤는데요. SC 레이쇼가 이제 어느 정도 높아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전환율이 굉장히 올라가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수소의 제거율 또한 이제 그 레이쇼가 증가할수록 점차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음과 같은 그런 결과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SC 레이쇼가 1인 경우와 5인 경우 두 가지를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수소의 몰라 프랙션이 지금 이제 25% 정도가 지금 이제 그 레이쇼가 1일 때는 맥시멈인데 그 이유는 이제 스팀과 이제 그 일산탄소가 적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수소가 좀 더 많은 분율을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분압이 높다는 소리고 결국은 그만큼 수소의 초과가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율도 높고 이제 수소의 투과율도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수소의 몰라 프랙션이 이제 그 SC 레이쇼가 5인 경우에 대해서는요, 그 맥시멈이 한 0.1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굉장히 낮은 그런 그 분압을 유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그 수소의 플러스 자체가 레이쇼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점차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결국 그 때문에 이제 수소의 투과율이 점점 감소한다는 영향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통 반응기에서는 SC 레이쇼가 어느 정도 높으면은 그래도 좋은 효율을 나타내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이런 멤브레인 리액터에서는 이제 SC 레이쇼가 어느 정도 그 수치를 이제 정해서 이제 오퍼레이팅 해야 할지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고려가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반응 속도에 대한 그런 부분과 온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플랫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 스팀 양이 낮기 때문에 이제 그 레이쇼가 1인 경우에서는 온도가 굉장히 높게 보일 수가 있지만, 이제 레이쇼가 이제 5인 경우에 대해서는 온도에 대한 안정성도 이제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응 속도 면에서도 이 밑에 있는 면적이 결국은 이제 전환율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레이쇼가 1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반응이 빠르지만 점차 뒤에는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부분들도 이제 그의 그 레이쇼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이제 그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부분을 그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을 결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반응의 온도와 그다음에 이제 그 플로우 레이트에 대한 그런 영향들을 저희가 비교해봤는데요. 먼저는 리액턴트 플로우 레이트를 저희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리액턴트 플로우 레이트가 커지게 되면은 이제 그 전환율이 전체적으로 이제 전환율이 좀 떨어지는 것을, 전환율도 좀 떨어지고 수소에 대한 투과율도 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스케일업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영향들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지나가는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은 체류 시간이 감소하게 되겠고요. 체류 시간이 감소한다고 하는 거는 반응에 대한 그런 어떤 전환율이 낮아지고 또 수소 또한 추가되는 정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고민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로우 레이트가 1일 때와 5일 때 그 전체적인 그런 온도에 대한 영향을 보게 되면요. 이쪽에서 반응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와 용이가 굉장히 높지만 플로우 레이트가 높아질수록 그런 어떤 그 체류 시간이 적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 구간이 뒤쪽에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수소의 그 프랙션도 이쪽에서 반응이 많이 일어나서 높아지는 경우와 뒤쪽이 높아지는 경우 두 개를 각각 이제 결과로서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수소의 플러스를 찍어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경향들을 정확하게 나타내서 볼 수가 있다 관찰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플런트에 대한 플로우 레이트를 저희가 좀 바꿔봤는데요. 플런트에 대한 플로우 레이트를 높이면은 높아짐에 따라서 전환율이 상승하면서 동시에 수소에 대한 그런 투과 정도가 같이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 플런트에 대한 양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은 퍼미트 사이트 쪽으로 이제 수소가 추가되더라도 그 수소가 추가된 수소의 어떤 분압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제 그 수소의 플럭스를 좀 더 높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정성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런트에 대한 플로우 레이트, 그 온도에 대한 그런 결과와 저희가 그 이제 수소에 대한 그 몰라 프랙션 결과를 찍어봤을 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의 그 뒤쪽에 그런 색깔이나 이런 걸 비교해봤을 때 좀 더 플런트 플로우 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 그 수소에 대한 추가 효율이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결과를 이제 1차원 그래프 형태로도 저희가 관찰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지오메트리 쪽에서는 플로우 패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코커런트하고 이제 그 카운터 커런트 두 가지를 저희가 좀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했더니 이제 그 수소의 제거율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커런트가 조금 더 좋은 수치를 나타내는 반면에 이제 그 코커런트하고 카운터 커런트를 비교했을 때 컨버전, CO 컨버전 같은 경우에는 코커런트가 조금 더 좋게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결과를 말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온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카운터 커런트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이제 온도를 조금 더
열변 효율이 더 좋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때문에 지금 카운터 커런트로 오퍼레이트 했을 때가 온도가 더 낮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온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반응 속도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주어진 조건 내에서는 포커런트와 카운터 커런트가 약간의 이제 전환율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온도를 통해서 저희가 온도 차이를 두 개 비교한 건데요. 이제 카운터 커런트가 이제 그 양수고 이제 그 포커런트가 이제 음수라고 보게 되면요. 이제 카운터 커런트가 약간 한 이쪽 부분에서 2.55도씨 정도 더 높게 나오는 반면에 뒤쪽으로는 이제 그 포커런트가 좀 더 13.9도 정도 더 높게 나오는 그런 부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결과를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온도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더 플럭스가 많이 일어나는지 또는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리액턴트 다이아미터를 저희가 좀 바꿔왔는데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동일한 몰라 플로 레이트를 가지고 이 결과를 비교했을 때 왼쪽은 이제 이 지금 가로가 이제 리액턴트의 그 반지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낮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체류하는 그런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전환율이 좀 전체적으로 낮고 이제 수소에 대한 제거율도 낮은 반면에 이런 이제 어떤 반응기의 반경이 더 커지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영향이 더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과로도 봤을 때 전환율 그 반응이 저 뒤쪽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뒤쪽의 온도나 이런 부분들 더 크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반대로 그 직경이 더 큰 경우에는 앞쪽에서 더 많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이즈업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효율을 좀 확보하고자 한다면은 이런 반응기에 대한 형상을 좀 더 고려해갖고 어떤 리액턴트 크기 채널을 더 키운다든지 또는 반응기 유로를 좀 바꿔서 체류 시간을 증가시킨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그 멤브레인 리액터에 대한 효율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좀 내자면요. 우선은 이제 이런 이제 그 분리막 반응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원이 있는 그러니까 2차원이나 3차원 같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석을 통해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2차원, 3차원에 대한 모델링이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사용한 폼션 멀티피식스를 사용해서 잘 분석을 했다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원터캐슬 시프트 리액션 멤브레인 리액터 같은 경우에 이제 반응에 대한 반응 속도만 그 높이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수소를 얼마나 빠르게 제거하는지가 이제 굉장히 큰 관건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수소 투과율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일산화탄소에 대한 그런 전환율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관찰해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저희가 좀 결론으로 내보자 한다면요. 이제 반응기 체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부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응기의 디자인 설계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단순히 이제 전환율과 그다음에 수소의 제거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반응의 안정성을 고려해갖고 온도에 대한 영향성도 같이 비교 분석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갖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